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지외반증은 왜 수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족부 환자 중에서 무지외반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무지외반증 환자분들이 본인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 수술을 하지 않고 교정기나 기타 다른 치료를 통해서 무지외반증을 치료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지외반증은 마치 맹장에 걸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무지외반증도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무지외반증 환자입니다. 이렇게 엄지가 틀어져 있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빨갛게 염증이 생겨서 신발 신고 생활할 때 통증이 많이 생기죠. 자, 이것을 수술을 한 사진인데 수술한 사진을 이렇게 보면 자, 엄지가 반듯해져 있고 여기가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는 정상적인 환자의 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수술 전에 이런 발이 교정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과연 이러한 발로 갈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자, 이게 안에 골격학적으로 보면 이쪽 사진은 이제 정상적인 발이고 이쪽은 무지외반증 환자의 발입니다. 뼈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또 엄지가 휘어져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얘가 틀어져 있으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형태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런 형태의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무지외반증이 도대체 왜 오느냐? 자,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신발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좁은 신발, 그러니까 이쁜 신발들이 좁죠. 이런 신발을 신거나, 그러니까 되게 보면 한 예인데 신고 있는 분의 발이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발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발 자체가 무지외반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엄마가 있고 딸들이 있고 친척들도 있고 이렇게 줄줄이 계속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또 변형도 크게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발인 분들이 골격이 약하기 때문에 무지외반증이 잘 오고 그 다음에 남자보다는 여성, 그러니까 제가 무지외반증 수술 환자를 쭉 비교해서 봐도 한 10명을 수술하면 한 9명이 여자, 대부분 여성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 자체가 연해지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오는데 굉장히 심하게 오죠. 아주 심하게 엄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소족지 변형도 같이 옵니다.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로 보면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인 미상인 경우도 있는데 자, 어떠한 증상이 있느냐? 아시다시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신발하고 자꾸 마찰이 되죠. 그리고 엄지가 기울어져서 두 번째 발 사이에 여기에 압력 때문에 이 사이에 티눈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고 사진을 보면 자그마한 발가락들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구부러진 소족지 변형하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지 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의 발가락에 영향을 미친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발바닥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발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굳은 살이 생겨 있는 게 보이죠. 왜냐? 엄지가 삐뚤어져 있으면서 엄지 쪽으로 힘이 안 가기 때문에 이쪽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런 굳은 살과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증상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무지외반증이 보면은 결론적으로 골격 자체가 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교정기나 이런 걸로 도대체 이것이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한 번 변형이 되면 이것이 자꾸 진행을 해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통증도 심해지고 다른 발가락의 변형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 보면
발바닥 통증, 굳은 살, 다른 발가락의 변형, 또 심지어 발등의 관절염 같이 이렇게 점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소견이고 무주외반증 소견인데 이렇게 관절 자체의 변화가 온다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벌어진 요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는 것이 무주외반증을 교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좁히기 위해서는 뼈가 딱딱하기 때문에 뼈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절골술이라고 하는데 무주외반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주외반증 아주 심하죠? 이렇게 틀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간격이 좁아져 있고 반듯해져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뼈가 절골된 부위가 보여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잡아주는 절골술이 무주외반증 수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무주외반증이 있고 통증이 자꾸 있는 경우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자꾸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경우도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는 변형이 많지 않은데 자꾸 아파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합병증, 발바닥의 통증이라든가 굳은 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긴 경우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수술을 안 하고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무주외반증인데 변형이 아직 크지 않고 통증이 시작된 지가 한 달 이내, 얼마 안 된 경우, 그리고 그 통증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는 염증에 대한 치료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신발이 마찰이 덜 되게 좀 볼이 넓고 쿠션이 좋은 신발 신고 좀 활동을 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보조기를 쓰거나 소염제 또 물리치료 이런 거를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 통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자, 무주외반증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진행하는 질환이라 보조기로 교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치하는 경우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병이다. 다행히 또 그 결과도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주외반증이 있고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발 전문 병원에 가셔서 상의하시고 수술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